김주원은 그의 고급 실크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첫 번째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다. 매주 일요일처럼 그는 아침 의식을 준비했다. 부유한 강남구의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달리는 것. 45세의 김주원은 성공에 살아있는 이미지였다. 국내 최고의 기술 회사 중 하나의 소유주로 그의 재산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신형 러닝화를 신으면서 김주원은 그의 모든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20개의 방과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이 있는 그의 대저택은 춥고 텅 빈 느낌이었다. 침묵만이 그의 유일한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그는 거리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발걸음 리듬이 그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잠재우게 했다. 일요일 이른 아침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고 단지 몇몇 정원사들만이 이웃한 저택들의 완벽한 정원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김주원은 특정한 목적지 없이 달렸고 그의 발이 익숙한 거리와 그렇지 않은 거리로 그를 이끌도록 허용했다. 그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걱정 사이를 방황했다. 그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를 부르는 어린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저 아저씨 알아요. 아저씨 사진이 아빠 지갑에 있어요. 김주원은 갑자기 멈춰 섰고 그의 심장은 운동과 놀라움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목소리의 출처를 찾았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갈색 머리를 2개의 따은 머리로 묶은 큰 눈동자를 가진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그녀의 옷은 단순했고 그녀의 가족이 큰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혼란스럽고 약간 호기심이 생긴 김주원은 소녀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내 이름이 뭐니 꼬마야? 그는 친절한 미소로 물었다.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되돌려주며 대답했다. 아빠가 아저씨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김주원의 등줄기로 오싹한 전율이 흘렀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래, 서연아, 네 아빠는 어떤 분이시니? 지금 어디 계시니? 그는 커져가는 호기심을 감추려 노력하며 물었다. 집에 계세요. 지금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요. 서연이가 자연스럽게 말했고 김주원의 손을 신뢰감 있게 잡았다. 잠시 김주원은 망설였다. 일요일 아침이었고 서연이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쉬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낯선 아이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하지만 호기심이 조심성을 압도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이가 그를 인도하도록 허락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김주원은 풍경이 점차 변하는 것을 눈치챘다. 웅장한 저택들이 더 소박한 집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건물들로 바뀌었다. 서연이는 결연한 태도로 걸었고 가끔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다. 마침내 그들은 단순하지만 잘 관리된 주택 단지에 도착했다. 서연이는 그를 다른 문 앞으로 데려가 단호하게 문을 두드렸다. 김주원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 채 숨을 참았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피곤해 보이는 눈과 면도하지 않은 수염을 가진 마른 남자가 나타났다. 김주원은 마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꼈다. 그는 즉시 그 눈, 턱의 모양, 축 처진 어깨를 알아보았다. 불가능했지만 그는 거기 있었다. 정말 너야? 김주원이 놀라움과 감정,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불안정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래 나야.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야 성민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관찰하던 서연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빠, 아저씨 아는 사람이죠. 사진 속 그 아저씨예요. 그래 서연아. 이상준이 감정을 억제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그는 내 동생이야. 서연이는 상황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시선을 옮겼다. 서연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놀러 가는 게 어떨까? 이상준이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제안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거의 10년이 지났고 시간은 그들 사이에 깊은 골짜기를 파놓은 것 같았다. 들어와. 이상준이 마침내 말하며 문을 더 넓게 열었다. 김주원은 소박한 집으로 들어섰고
그를 압도할 것 같은 기억과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예상치 못한 형과의 재회는 어느 쪽도 예측할 수 없는 화해, 도전, 그리고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거실은 작지만 아늑했고 가구는 낡았지만 깨끗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상준이가 태어난 서연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 이미지는 김주원에게 죄책감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형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 앉아. 이상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 마실래? 커피 있는데. 커피 좋아, 고마워. 김주원이 약간 불편한 듯이 앉으며 대답했다. 이상준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김주원은 형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김주원이 기억하는 걱정 없고 에너지 넘치는 청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마치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놓인 것처럼 지쳐 보였다. 이상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김주원 앞에 앉았고 잠시 동안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 딸이 있구나. 김주원이 마침내 불편한 침묵을 깨뜨리며 말을 꺼냈다. 이상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미소가 그의 피곤한 얼굴을 밝혔다. 그래, 서연이 7살이야. 그 애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야. 내 눈을 닮았어, 김주원이 말했다. 너랑 똑같은 눈이야. 그리고 엄마의 성격을 닮았지. 이상준이 덧붙였고 그의 미소가 약간 사그라들었다. 그의 엄마는? 김주원이 질문을 공중에 매달아 놓았고 대답을 두려워했다. 3년 전에 우리를 떠났어. 이상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통사고였어. 김주원은 마치 배를 맞은 것처럼 느꼈다. 그의 형은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고 그는 전혀 몰랐다. 정말 미안해. 형, 나는 전혀 몰랐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이상준이 목소리에 약간의 쓴맛을 담아 대답했다. 우리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 침묵이 다시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고 표현되지 않은 수년간의 거리감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지냈어? 김주원이 물었고 그 질문이 얼마나 부적절하게 들리는지 인식했다. 이상준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없었다. 더 좋은 날들도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잘 해나가고 있어. 서연이와 나, 김주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고 검소하지만 품위 있는 삶의 징후들을 눈치챘다. 그것은 그 자신의 저택과 강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저택은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따뜻함은 결여되어 있었다. 너는? 이상준이 물었다. 들리는 바로는 대단한 거물이 되었다던데. 김주원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래, 뭐 회사가 성공을 거뒀지. 네가 잘 되어서 기쁘다. 이상준이 말했고 김주원의 놀라움에 그는 진심으로 들렸다. 형. 김주원이 시작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했다. 용서를 구해야 할까? 도움을 제안해야 할까? 수년간의 침묵을 설명하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가 계속하기 전에 서연이가 그림을 들고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내가 그린 거 봐. 그녀가 외치며 3명의 인물이 그려진 색깔,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한 남자, 한 소녀, 그리고 더 큰 다른 남자. 정말 아름답구나, 아가. 이상준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누구를 그린 거니? 우리야. 서연이가 설명했다. 아빠, 나, 그리고 주원 삼촌. 두 형제는 서로 놀란 눈길을 교환했다. 서연이가 상황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것에 놀랐다. 서연아, 얘야. 이상준이 부드럽게 시작했다. 주원 삼촌은 아마 곧 가봐야 할 거야. 삼촌은 매우 바쁜 삶을 살고 계시거든. 김주원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회의, 전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사실 김주원이 말했고 자신도 놀라워하며 혹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가고 싶은지 궁금해. 이 근처에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드는 곳을 알고 있어. 서연이는 기쁨에 뛰어올랐다. 네, 제발요. 아빠, 가도 돼요? 이상준은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주의가 섞여 있었다. 잘 모르겠네. 주원아, 우리가 널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아. 전혀 귀찮지 않아. 김주원이 고집했다. 제발, 나는 조카를 더 잘 알고 싶어.
그리고 우리도 서로 알아가고 싶고. 이상준이 제안을 고려하는 동안 긴장의 순간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옷 갈아입을 시간을 좀 줘. 이상준과 서연이가 준비하는 동안 김주원은 거실에 남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삶의 여러 단계에 있는 형을 보았다. 졸업식, 결혼식, 서연이의 탄생. 그가 놓친 중요한 순간들. 그는 내면에서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아마도, 그저 아마도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준과 서연이가 나갈 준비를 하고 돌아왔을 때 김주원은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이 집을 나서는 동안 서연이가 그들 사이에서 즐겁게 떠들며 김주원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 아침 식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화해와 재발견의 길에서의 첫걸음. 이 길은 이 형제들이 과거와 마주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어쩌면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르게 할 것이다. 제2장, 폭로와 회상. 김주원이 선택한 식당은 나무 테이블과 갓 내린 커피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가족 경영 식당이었다. 서연이는 모든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상준은 평소에 가지 않는 종류의 장소라는 것을 의식하며 약간 불편해 보였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팬케이크 접시를 앞에 두고 김 형제는 불편한 침묵 속에 있었다. 그 침묵은 서연이가 가끔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하는 코멘트로만 깨졌다. 그래서 서연아, 김주원이 어색함을 깨려고 시도하며 시작했다. 넌 뭘 하는 걸 좋아하니?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소녀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축구하는 것도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김주원은 놀라워하며 형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축구를 하나? 이상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씩 주말에 서연이와 함께하는 일이야. 우리가 집 마당에서 함께 축구했던 걸 기억해. 김주원이 말했고 그의 얼굴에 향수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형이 나보다 더 잘했지. 지금도 그래. 이상준이 농담을 했고 잠시 동안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줄어든 것 같았다. 서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빠, 왜 주원 삼촌에 대해 전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소녀의 순진한 질문은 테이블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이상준은 눈에 띄게 긴장했고 김주원은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그건 복잡한 일이야, 얘야. 이상준이 잠시 후에 대답했다. 때때로 어른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서로 멀어지게 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 있잖아. 김주원이 끼어들었고 죄책감과 희망이 섞인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만약 네 아빠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 이상준은 오랫동안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 아침 식사는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서연이는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주원은 주에 깊게 들었고 조카의 에너지와 기쁨에 놀라워했다. 식사를 마쳤을 때 김주원은 이상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고집했다. 식당을 나왔을 때 그들은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했다. 혹시 공원을 산책하고 싶으신가요? 김주원이 제안했다. 이 근처에 하나 있어요. 서연이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준은 딸의 흥분을 보고 동의했다. 그들이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서연이가 앞서 뛰어가 탐험하는 동안 김주원과 이상준은 나란히 걸으며 묻지 않은 질문들로 가득 찬 침묵 속에 있었다. 형, 김주원이 시작했고 방 안의 코끼리를 다룰 용기를 모았다. 몇 년이 지났고 우리 사이가 좋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미안하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특히 형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이상준은 잠시 동안 길을 응시하다가 대답했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주원아, 나도 실수를 저질렀어. 내 도박 중독 많은 것들을 망쳐버렸지. 그래도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어. 형은 내 형이잖아. 그들은 서연이가 근처에서 다른 아이들과 노는 벤치에 멈춰 섰다. 어떻게 극복했어? 김주원이 물었다. 중독 말이야. 이상준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았어. 여러 번 바닥을 쳤지. 하지만 민지가 임신했을 때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녀를 위해, 아기를 위해 지원그룹에 가입하고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
김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심과 후회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혼자서 해냈구나. 내가 거기서 너를 지원해줬어야 했는데.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 이상준이 인정했다. 민지의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특히 사고 이후에 그분들이 없었다면 서연이와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런 지원이 있어서 다행이야. 김주원이 진심으로 말했다. 형, 많이 요구하는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나는 형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서연이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만약 형이 허락한다면. 이상준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의 시선은 그네에서 웃으며 노는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쉽지 않을 거야. 주원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둘 다 변했어. 알아. 김주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난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필요한 건 뭐든 하겠어. 왜 지금이야? 이상준이 물었고 동생을 바라보며 돌아섰다. 무엇이 바뀌었어? 김주원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아마도 서연이를 보고 내가 놓친 모든 것을 깨달은 것 같아. 아니면 어쩌면 마침내 모든 성공과 돈이 혼자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이상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동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히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도해볼 수 있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김주원은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형. 이번에는 형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순간 서연이가 그들에게 달려왔고 그녀의 뺨은 놀이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아빠, 주원 삼촌, 제가 얼마나 높이 그네를 탔는지 보셨어요? 봤어, 아가. 이상준이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았다. 네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주원 삼촌, 서연이가 말했고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또 우리를 방문하실 거예요? 김주원은 이상준을 바라보며 승인을 구했다. 형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대답했다. 그러고 싶어. 서연아, 네 아빠가 괜찮다면 곧 다시 만나고 싶어. 네. 서연이가 기쁨에 뛰어올랐다. 다음에는 삼촌 집에 갈 수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저는 항상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었어요. 김주원은 부드럽게 웃었다. 응, 수영장이 있어. 네가 사용하면 좋겠구나. 이상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주원은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다. 그가 오랫동안 느꼈던 공허함이 그가 잊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김주원은 서연이를 안아주고 나서 잠시 망설인 후 이상준도 안았다. 그 포옹은 짧고 약간 어색했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주에 연락할게. 김주원이 말했다. 아마도 그 수영장 방문을 계획할 수 있을 거야. 이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좋겠네. 김주원이 멀어지면서 가끔 뒤돌아 열정적으로 손을 흔드는 서연이에게 인사를 하며 그는 그 아침에 그가 되었던 외롭고 공허한 남자를 뒤로 하고 있다고 느꼈다. 화해와 구원으로 가는 길은 길고 아마도 어려울 것이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김주원은 희망을 느꼈다. 저택으로 돌아와 김주원은 빈 방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성공의 상징을 보지 않았고 대신 가족의 웃음소리와 추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들을 보았다. 그는 서재로 향했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이상준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은 그를 더 단순했던 시간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은 떼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의 정원에서 놀던 여름들, 항상 웃음으로 끝나던 사소한 싸움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항상 곁에 있겠다는 약속들을 기억했다. 그들은 언제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언제 돈과 성공이 가족보다 더 중요해졌을까? 김주원은 결연히 사진첩을 닫았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형과 조카를 포함하는 미래를 그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인 후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어머니, 저예요. 주원이에요. 네, 저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3장, 다리와 약속. 다음 며칠은 김주원에게 감정과 준비의 소용돌이 속에서 흘러갔다. 어머니와의 통화 후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길고 감동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그는 이상준과 서연이의 방문을 위해 집을 준비하는 데 전념했다. 금요일 오후 김주원은 저택 입구에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청소팀을 고용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한지 확인했고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은 간식과 음료로 냉장고를 채웠다. 택시가 집 앞에 멈췄을 때 김주원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녀의 눈은 거대한 집을 보고 놀라 커졌다. 와우! 그녀가 외쳤다. 성 같아요. 이상준이 그 뒤를 따라 나왔고 청바지와 캐주얼한 셔츠 차림으로 약간 불편해 보였다. 김주원은 형이 이 자리를 위해 면도를 하고 단장을 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환영합니다. 김주원이 긴장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와줘서 기쁘네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상준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예의와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서연이는 어른들 사이의 긴장을 눈치채지 못했다. 주원 삼촌 수영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수영할 수 있어요? 김주원은 웃었고 조카의 열정에 감사했다. 물론이지. 서연아, 하지만 먼저 집 구경을 좀 해볼까? 그들이 방들을 돌아다니는 동안 김주원은 이상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과 뭔가 슬픔처럼 보이는 것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다. 서연이는 반면에 모든 것에 매료되어 있었고 특히 홈시네마와 거대한 주방에 흥분했다. 이렇게 큰 집은 본 적이 없어. 이상준이 그들이 김주원의 서재에 도착했을 때 조용히 말했다. 때때로 너무 크지. 김주원이 인정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서연이가 다시 한번 그들을 구해주기 전에 불편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수영장이요, 주원 삼촌. 지금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김주원이 미소 지었다.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게 어때? 탈의실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 서연이와 이상준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김주원은 그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취소하기 위해 빠르게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은 기다릴 수 있었다. 그가 수영장 구역으로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을 예상치 못한 따뜻함으로 채우는 장면을 마주했다. 서연이는 물속에서 웃고 첨벙거리고 있었고 이상준은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진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서 와요, 주원 삼촌. 서연이가 불렀다. 물이 완벽해요. 김주원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셔츠를 벗고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조카의 놀이에 합류했다. 곧 이상준도 물에 들어오기로 마음먹었고 잠시 동안 마치 수년간의 분리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해가 지기 시작하여 하늘이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까지 놀고 수영했다. 그들은 물에서 나와 지치고 행복한 채로 김주원은 그들에게 부드럽고 푹신한 수건을 건넸다. 배고파? 그가 물었다. 뒤뜰에서 바비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제발요. 서연이가 외쳤다. 제가 도와도 돼요? 물론이지. 김주원이 미소 지었다. 사실 나는 모든 도움이 필요할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요리사는 아니거든. 그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김주원은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깨달았다. 서연이는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고 이상준은 가끔 코멘트를 덧붙였으며 김주원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발견했다. 뒤뜰 테이블에 앉아 밤하늘 아래에서 간 만든 음식의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가운데 김주원은 마침내 집에 있다고 느꼈다. 이거 좋네. 이상준이 서연이가 햄버거를 열심히 먹는 동안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주원아, 고마워할 게 없어. 김주원이 대답했다. 나 이걸 그리워했어. 가족. 이상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슬픔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도 그래. 음식을 먹는 소리와 서연이의 가끔 음식에 대한 열정적인 코멘트만 있게는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이상준. 김주원이 용기를 모아 시작했다. 아직 이르고 우리가 재건해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정말로 단순히 가끔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서연이를 위해 여기 있고 싶어. 이상준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마치 동생의 눈에서 진실성을 읽으려는 듯했다. 확실해? 너의 삶은 우리 것과 매우 다르잖아. 주원아, 네가 의무감을 느끼길 원하지 않아. 의무감이 아니야. 김주원이 중단했다.
나는 완전함을 느껴 오랜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호기심 있게 듣고 있던 서연이가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가 더 자주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빠? 수영장을 또 쓸 수 있어요. 이상준은 딸을 바라보고 나서 동생을 바라보며 입술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다. 그럴 것 같구나. 아가, 네 삼촌이 동의한다면 말이야. 동의 이상이야. 김주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사실 생각해봤는데 이번 주말에 여기 머물러도 될까? 남는 방이 많고 우리가 함께 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는 그 아이디어에 흥분하여 뛰어올랐고 이상준은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머물게. 그날 밤 김주원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그는 서연이와 이상준이 머무는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저택의 빈 복도를 채웠고 오랫동안 너무 조용했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택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었다.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가정 잠자리에 들면서 김주원은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준과 서연이가 받을 만한 형제와 삼촌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완전한 화해로 가는 길은 길 것이지만 그는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를 달래주며 김주원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었다. 제4장 새로운 시작 주말은 활동과 웃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김주원, 이상준, 서연이는 지역 동물원을 방문하고 홈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고 심지어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즉흥적인 축구 경기를 했다. 김주원은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순간들을 그가 익숙했던 호화로운 파티나 비즈니스 행사보다 더 즐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요일 오후 이상준과 서연이가 짐을 싸는 것을 돕는 동안 김주원은 그들이 떠나고 나면 집이 얼마나 텅 비게 느껴질지 생각하며 슬픔을 느꼈다. 정말 멋진 주말이었어. 그가 가벼운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곧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 이상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놀랍게도 즐거웠어. 고마워. 주원아. 서연이는 그녀의 그림들을 배낭에 넣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다음 주말에 다시 올 수 있어요, 주원 삼촌. 김주원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고 싶어. 서연아, 하지만 그건 내 아빠에게 달려있을 것 같아. 둘 다 이상준을 바라보았고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매주 올 순 없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한 달에 한 번. 김주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거 완벽해. 그리고 아마도 내가 너희를 방문할 수도 있을까.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 보고 싶고 너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싶어. 이상준은 그 제안에 놀란 듯 보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건 좋을 것 같아. 문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김주원은 서연이를 안아주기 위해 몸을 낮췄다. 와줘서 고마워, 꼬마야. 네가 이 집에 기쁨을 가득 채웠어. 서연이는 힘차게 그를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주원. 삼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런 다음 김주원은 형을 향해 돌아섰다. 지난주보다 더 따뜻하고 덜 어색한 포옹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저하는 순간이 있었다. 조심해, 형. 김주원이 말했다. 그리고 부탁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무엇이든. 이상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 감정이 뚜렷했다. 그럴게, 고마워. 동생아.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김주원은 슬픔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집은 더 텅 비어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김주원은 전에 고려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주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직장에서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주중에도 합리적인 시간에 사무실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수요일 오후 김주원은 이상준의 동네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미리 전화해서 들러도 괜찮은지 확인했고 이제 그 소박한 집 앞에 주차하면서 긴장과 흥분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서연이가 그를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팔을 벌리고 그에게 달려왔다. 주원 삼촌 오셨어요.
김주원은 그녀를 들어 올리며 웃었다. 물론 왔지 약속했잖아, 그렇지? 이상준이 문간에 나타났고 피곤하지만 진정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안녕, 주원아, 어서 와.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김주원은 새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실은 작았지만 서연이의 사진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방은 소박했지만 무언가 맛있는 것이 요리되고 있는 냄새가 났다. 스튜가 맛있길 바라. 이상준이 약간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뭔가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냄새가 정말 좋아. 김주원이 진심으로 말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저녁 식사 동안 김주원은 서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이상준이 그의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그는 그들의 경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는 그의 저택이 결코 가져본 적 없는 따뜻함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김주원과 이상준은 커피를 들고 작은 뒷뜰에 앉았다. 이상준, 김주원이 용기를 내어 시작했다. 생각해봤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재정적으로 말이야. 이상준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주원아, 그건 필요 없어. 우린 잘 지내고 있어. 알아. 김주원이 빠르게 말했다. 널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나에게는 평생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 그리고 그걸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 서연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원한다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이상준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제안은 고맙게 생각해. 주원아, 정말로 하지만 우리 관계가 돈에 기반을 두길 원하지 않아. 그 실수는 이미 한 번 저질렀어, 도박으로. 김주원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저 도움을 주고 싶어. 너희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그리고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이상준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네 돈이 필요하지 않아. 주원아, 그저 네 존재가 필요할 뿐이야. 네 시간, 그게 어떤 돈보다도 더 가치 있어. 김주원은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형, 그 말이 내게 많은 의미가 있어.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멀리서 서연이가 숙제를 하며 흥얼거리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있잖아. 이상준이 마침내 말했다.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 뭐든지. 김주원이 즉시 대답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원봉사자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한 약간의 기부금이 필요해. 생각해봤는데 내 인맥으로. 김주원은 미소를 지었고 감정의 물결을 느꼈다. 그걸 돕고 싶어. 사실 우리 내일 함께 가보는 게 어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을 거야. 이상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술에 미소가 형성되었다. 좋은 생각이네. 그날 밤 김주원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는 뭔가가 변했다고 느꼈다. 이상준과 서연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자신 안에서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돈을 버는 것과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이상의 목적을 느꼈다. 내일 돌아올게. 그는 서연이와 이상준을 안아주며 약속했다. 우리가 도와줄 커뮤니티 센터가 있잖아.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주원은 더 이상 그곳을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집은 그의 가족이 있는 곳, 즉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그 작은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한때 외롭고 공허해 보였던 미래는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김주원은 혼자 미소를 지으며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기대했다. 제5장 커뮤니티 센터 프로젝트 다음 날 아침은 맑고 밝게 밝아왔고 마치 하늘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김주원은 일찍 일어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일하는 날에 대해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근무일이 아니었다. 오늘 그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이상준이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는 순간에 맞춰 도착했다. 소녀는 학교 버스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달려와 그의 다리를 안았다. 안녕하세요. 이상준이 인사했고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를 보러 갈 준비됐어? 김주원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준비됐어. 사실 어젯밤에 조금 조사를 해봤어. 센터가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 이상준은 그들이 김주원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안타까운 일이야.
한때는 동네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겨우 전기세를 낼 정도야. 커뮤니티 센터는 오래됐지만 특색 있는 건물로 밝혀졌고 동네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벗겨진 페인트와 지저분한 창문들은 수년간의 방치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김주원은 그 모든 것 아래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선영이라는 중년 여성에 의해 맞이받았는데 그녀는 센터의 관리자였고 따뜻한 미소와 지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준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인사했고 그런 다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주원을 바라보았다. 이선영 씨, 이쪽은 제 동생 주원이에요. 이상준이 소개했다. 센터를 돕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선영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네요. 하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요. 이선영이 그들에게 센터 투어를 해주는 동안 김주원은 머릿속으로 메모를 했다. 지붕은 수리가 필요했고 전기 설비는 구식이었으며 대부분의 장비들은 낡거나 고장났었다.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김주원이 물었다. 이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많았어요. 미술 수업, 방과 후 개인 교습, 노인들을 위한 독서 클럽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제는 겨우 방과 후 프로그램만 유지할 수 있어요. 김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마음속으로 가능한 해결책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그 프로그램들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컴퓨터 수업, 작은 커뮤니티, 체육관 같은 것들. 이선영과 이상준은 희망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꿈 같은 이야기겠죠. 이선영이 말했다. 하지만 어떡해요? 김주원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을 만한 몇몇 연락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상당한 개인 기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조직을 돕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상준은 새로운 존경과 자부심의 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수리를 도울 수 있고 동네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해요. 이선영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보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김주원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시작해볼까요? 이어지는 날들과 주들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김주원은 그의 인맥을 활용해 지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얻어냈고 한편 이상준은 수리를 돕기 위한 동네 자원봉사자 팀을 조직했다. 김주원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벽을 칠하고 가구를 수리하는 육체 노동을 즐기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다. 오후에는 이선영과 자원봉사자 팀과 만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했다. 서연이는 센터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돕는 데 열중했다. 김주원은 그녀가 새로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더 어린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어느 토요일 김주원과 이상준이 교실 중 하나를 칠하다 쉬는 동안 이상준이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바라보았다. 알아, 그가 말했다. 네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어떤 모습? 김주원이 물었고 뺨에 묻은 페인트 얼룩을 닦았다. 행복한 모습. 이상준이 간단히 대답했다.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 김주원은 멈춰 서서 형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몇 년 동안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것은 좋은 느낌이야. 옳은 일 같아. 이상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원아, 넌 많이 변했어. 김주원은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형. 너와 서연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야. 너희가 나에게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형제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열심히 일하는 소리로 가득 찬 순간의 침묵을 공유했다. 마침내 몇 달간의 열심히 일한 끝에 커뮤니티 센터에 대대적인 재개장 날이 왔다. 한때 방치되었던 건물은 이제 새 페인트와 깨끗한 창문으로 빛나고 있었다. 색깔 선명한 배너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알리고 있었고 흥분한 군중이 개막식을 위해 모여들었다.
김주원, 이상준, 서연이는 이선영과 함께 서 있었고 모두 커뮤니티 센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선영이 감동적인 감사 연설을 하는 동안 김주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이 함께 이룬 것에 놀라워했다. 그는 모인 가족들,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고 동네에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의 차례가 되어 말을 할 때 김주원은 겸손하게 마이크로 다가갔다. 저는 여기 후원자나 구원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다. 저는 이 커뮤니티의 일부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서로를 돌볼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곳은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의 의미를 보여주었고 그것은 은행 계좌의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이상준과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제 가족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고 여러분은 제 확장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것의 일부가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중이 박수를 치는 동안 김주원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장은 목적과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족감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앞으로 올 미래는 한때 외롭고 공허해 보였던 그 미래는 이제 흥미진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김주원은 이 길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제6장 사랑과 유산 커뮤니티 센터 재개장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김주원과 이선영의 관계는 꽃피어났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우정에서 시작하여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의 유대는 재단에서의 공동 작업을 통해 강화되었고 도전과 승리를 함께 나누었다. 어느 봄날 오후 그들이 함께 레노베이트한 첫 번째 커뮤니티 센터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김주원은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다. 그는 이선영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선영,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당신 덕분이에요. 이선영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애정으로 빛났다. 주원 씨, 당신도 제 삶에 너무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당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주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선영, 당신은 저에게 사랑, 연민,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선영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오, 주원 시인의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은 꽃핀 나무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며 사랑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약혼을 맺었다. 약혼 소식은 이상준과 서연이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 작은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고 이선영은 그들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결혼식은 모든 것이 시작된 커뮤니티 센터의 정원에서 열린 친밀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축하였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영향을 미친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 둘러싸여 김주원과 이선영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서연이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빛나며 꽃잎을 뿌렸고 이상준은 이선영을 재단으로 안내했다. 의식은 사랑과 지역사회의 힘에 대한 증언이었으며 김주원의 삶이 얼마나 깊이 변화했는지를 상징했다. 이어지는 몇 년 동안 김주원과 이선영은 재단 작업을 계속 확장했다. 그들은 더 많은 커뮤니티 센터를 열고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소외된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상준은 재단의 운영이사가 되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구현을 감독했다. 그의 경험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그들의 사명의 지속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했다. 서연이는 삼촌과 아버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며 자랐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재단에 합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에너지를 가져왔다. 어느 날
재단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면서 김주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는 가족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선영, 그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모든 면에서의 파트너, 이상준, 그의 현기자,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서연이. 이제는 열정과 결단력으로 가득 찬 젊은 여성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김주원이 소리내어 생각했다. 이선영이 애정을 담아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변화할 용기, 당신의 마음을 열 의지,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이상준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숫자에만 관심 있는 냉혹한 사업가였던 때를 기억해.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봐. 동생아,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서연이가 삼촌을 안아주었다. 삼촌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에요. 김주원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모두에게 감사해요. 여러분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가족, 이 목적, 이건 제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이 축하 행사의 손님들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의 작업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가족들,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 지역사회 파트너들, 김주원은 자신이 어떤 재정적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찾았다. 가족의 사랑, 변화를 만들어내는 목적,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만족감, 그리고 이렇게 김주원, 한때 책임과 고독의 그물에 갇혀있던 외로운 남자는 변화했다. 이제 그는 사랑으로 둘러싸이고 목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 번에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씩. 그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모든 단계가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곳으로. 제7장 사랑과 유산. 그 운명적인 일요일에 한 작은 소녀가 김주원의 인생 궤도를 바꾼 지 20년이 지났다. 이제 65세가 된 김주원은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집의 현관에 앉아 있었다. 이선영, 지난 20년 동안 그의 인생의 동반자였던 그녀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손을 맞잡은 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 둘 모두에게 흔적을 남겼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이선영이 김주원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꼭 쥐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서요. 그 순간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김주원과 이선영은 정원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그들의 7살 된 손녀 지은이가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지은이는 서연이의 딸이었다. 서연이는 이제 김주원과 이선영이 수년 전에 설립한 재단을 이끌고 있었다. 서연이는 커뮤니티 센터 중 하나에서 만난 민호와 결혼했고 그는 교사였다. 그들은 부모와 삼촌에게서 배운 것과 같은 연민과 봉사의 가치를 가지고 지은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상준,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지만 여전히 같은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가 레모네이드 쟁반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애들아, 그가 불렀다. 와서 좀 마시렴. 아이들은 그에게 달려와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면서 컵을 받았다. 지은이가 현관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보른 놀이로 상기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그녀가 김주원을 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이 이모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수 있어요? 김주원은 웃었고 손녀를 무릎에 앉혔다. 또? 하지만 넌 이미 1000번은 들었잖아. 하지만 전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지은이가 고집을 부렸다. 제발요, 할아버지. 김주원은 이선영과 이상준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공모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작은 소녀가 그를 길에서 알아보고 그를 가족에게 돌려보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김주원은
인생이 얼마나 크게 한 바퀴 돌았는지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그가 있었고 그의 나이 또래의 다른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손녀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그 소녀는 이 모든 행복의 촉매제였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아, 김주원이 마무리했다. 나는 진정한 부가 돈이나 우리가 소유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이들의 삶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이에 있다는 것을 배웠단다. 지은이는 그를 꽉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김주원은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작은 지은아 넌네 어머니처럼 큰 마음을 가졌어. 그 순간 서연이와 민호가 도착했고 모두를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했다. 서연이 이제 중년의 여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밝은 미소를 지닌 그녀가 삼촌 옆에 앉았다. 또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어요. 삼촌? 서연이가 공모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 딸이 끈질기게 조르는구나. 김주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내가 오래전에 만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 서연이는 삼촌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은 감사로 빛났다. 우리를 위해, 이 지역사회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을 거예요. 삼촌. 김주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너와 네 아버지가 내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어.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추억을 공유하는 동안 김주원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외롭고 자기중심적인 사업가에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가장이자 번영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축이 되었다. 개인적인 구원 프로젝트로 시작한 커뮤니티 센터들은 이제 도시 전체로 확장되어 수많은 삶을 변화시켰다. 재단은 이제 서연이가 민호의 도움을 받아 이끌고 있었고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계속 성장하고 적응하고 있었다. 그들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이동식 건강클리닉, 그린에너지 이니셔티브 등을 추가하여 항상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상주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센터들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지혜와 경험은 항상 귀중하게 여겨졌다. 그와 김주원은 수년에 걸쳐 깨지지 않는 유대를 형성했고 그들의 형제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이선영, 그의 반석이자 동반자는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이었다. 그녀의 사랑과 지지는 어려운 시기에 김주원의 닻이 되어주었고 좋은 시기에는 그의 기쁨이 되어주었다. 해가 지고 하늘을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김주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깊은 평화와 감사의 느낌을 받았다. 한때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였던 그의 인생은 이제 사랑, 목적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으세요, 여보? 이선영이 김주원의 멍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빛났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난 평화로워요. 완전해요. 그 순간 마치 우주가 그의 말을 강조하려는 듯 부드러운 바람이 정원을 스쳐 지나갔고 꽃향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왔다. 김주원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음미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 그가 걸어온 긴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감동을 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어린 서연이를 떠올렸다. 그녀의 순진한 질문이 이 모든 것을 촉발했고 오늘날의 지은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 사랑과 봉사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알았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라는 것을, 그것은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이 아니었고 그가 한때 지녔던 직함이나 권력도 아니었다. 진정한 부는 여기 이 순간에 있었다. 그의 가족의 사랑 속에, 그의 지역사회의 감사 속에, 그리고 잘 살아온 삶의 만족감 속에 있었다. 김주원, 한때 외로운 억만장자였던 그는 어떤 물질적인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 그는 사랑, 목적, 그리고 베푸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영혼의 진정한 불을 발견했다. 밤이 부드럽게 동네에 내려앉는 동안 김 가족은 현관에 모여 있었고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김주원은
가족의 따뜻함과 그의 작업의 유산으로 둘러싸인 채 그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그의 해피엔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그들이 심은 사랑과 연민은 계속해서 꽃피울 것이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삶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김주원의 이야기, 진정한 부를 발견한 억만장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의 유산, 그의 변화의 영향, 그리고 그가 나눈 사랑은 그가 감동을 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갈 것이다.